나이가 들면 뭐 당연한 거지 원인이 나이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 당연한데 그 증상을 무시하시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치료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비뇨기과의 김성찬 실장입니다. 김도리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네. 어떤 주제로 왔을까요? 오늘 주제는요. 네. 작년 22년 11월경이죠. 네. 그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네네. 우리나라 그 중장년 50에서 70대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좀 놀라워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눌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50대에서 70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군요. 그러면 50대, 70대의 설문조사는 어떤 네. 부분으로 설문조사를 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 알고 질환에 있는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이해도. 특히 어떤 증상, 네. 그리고 그런 증상이 어떤 질환일 수 있으니까 내가 비뇨기과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네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네네.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원래 그랬던 질환 아니야? 그냥 참아야 되는 질환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넘겨버리셔서 병은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버티다 못해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적게 하셔야 될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인식에 대한 방향의 전환, 올바른 인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젊은 시기에 20대나 30대 정도 때에는 전립선이 크지가 않아요. 대략 한 10에서 15g 정도. 정상 크기일 때는 전립선의 크기가 정상일 때는 한가운데 도너츠 한가운데 구멍같이 전립선이 요도를 싸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열려 있으니까 배뇨에 대한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시거든요. 근데 40, 50대 정도 이후 중년 이후가 되면은 전립선이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비대해진다는 거죠. 비대가 빨라지면서 가운데 있는 오줌기를 누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누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줌의 흐름이 저해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심해지면서 하부 요로 증상들이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하부 요로 증상은 먼저 배뇨 증상의 장애, 두 번째는 저장성 장애가 있거든요.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뇨가 불편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이 40, 50대 이후 급격히 커지면서 가운데 오줌 길이 좁아지면서 오게 되는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오줌 줄기가 약하고 가늘어지겠죠. 그다음에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배에 힘을 줘서 배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오줌보, 방광에 오줌이 남아있지도 않는데 마치 남아있는 잔뇨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장 증상에 관련된 증상들은 이러한 것들이 막혀서 있으면 같이 작용을 하는 방광 내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빈뇨, 야간뇨, 급박뇨와 같은 저장성 증상들도 또 덧붙여서 같이 복합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병은 계속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치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굉장하게 불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치료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증상이라도 빈뇨, 그 다음에 야간에 2번 이상 깨는 야간뇨, 오줌이 마려운데 화장실까지 못 가고 급하게 그 자리에서 쌀 것 같다. 이런 급박뇨, 이런 저장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40대 이후의 남성분들이라면 전립선 비대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진단 치료를 통해서 상당히 배뇨 장애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방치했을 때 오게 되는 합병증을 또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근처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가까운 비뇨기과 의사를 쉽게 찾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아까 500명 대상으로 네네네. 인해서 이제 뭐 어떤 수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어떤 뭐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표라 해서 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비대증, 하부요로 증상의 가장 중요한 항목을 7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네네. 각 항목마다 0점에서 5점이 있는데 점수가 올라갈수록 증상이 심한 거예요. 네네. 빈도와 증상의 정도가 심한 거고 각 항목마다 최고로 안 좋은 게 5점으로 네네. 7 항목이니까 35점 정도가 네네. 가장 심한 거죠. 네. 네. 또 500명 대상으로 대한비뇨기 학회에서 네. 조사를 했는데 네네.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높아요, 원장님. 이제 중증이 한 15.4%, 그다음에 경증이 38.8%,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증도, 중등도. 네, 중등도가 45.8%. 네네. 뭐 이렇게 따지면 500명 중에 한 300명 넘게는 네. 증상이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한 이제 60% 발표가 정도 나오네요. 이상은 중등도 이상.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가 0에서 35점. 35점이 아주 심한 거예요. 0은 증상이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증이라는 것은 7점 이하를 경하다라고 표현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좀 지켜봐도 됩니다.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불편하다 이러면 비뇨기과에서 적절한 또 약물을 처방을 해드리면 조절이 좀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하지만 8점에서 19점을 우리가 중등도의 증상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약물을 치료를 시도해봐도 되고 전에 약물 치료를 해서 효과가 좀 적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있어서 신경을 쓰이는 사람들은 또 수술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고요. 또한 20점 이상에서 35점까지를 우리가 심하다, 중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중증이 15%대고 또 중등도가 아까 40몇 %였죠. 네네. 그래서 중등도와 중증, 중간과 심한 증상군이 설문 대상자 중에 60% 정도 이상에서 네네. 중등도 이상의 좀 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다. 네네.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와, 그 500명 중에 300명 이상이요. 300명대 이상이면 와, 엄청 50대에서 70대 네.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신 게 중년 남성, 즉 50대에는 50%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을 받고 60대는 60%, 70대는 70%. 정말로 이게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그 정도 빈도로 충분히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은 나는 설문조사 참여 안 했는데 어떻게 참여하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또는 아래쪽에 링크를 이제 해드릴 테니까 클릭만 하시면 간단하게 나이에 대한 전립선 점수가 원장님 말씀대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중증도인지 3, 40대 분 이후도 충분히 네네.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남자고요. 저도 성인병이 있고 저도 아픈 데도 있잖아요. 고혈압이 있으시죠? 네네. 시장님? 근데 잘 안 가요, 병원을. 네, 이게 남자들이 참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형도 그런데 앞으로 병원에 좀 가. 안 가요. 근데 특히 비뇨기 쪽은 더 안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립선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 증상 이제 점수표를 보니까 왜 병원에 안 가냐라고 했을 때 중등도, 중증 환자분의 대략 한 50%, 52% 정도의 분들이 병원에 안 가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더 놀라운 게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네. 이런 분이 첫 번째였고 제일 많았고 네. 두 번째로 많은 건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또 좋아지겠지. 두 번째. 네. 이 두 군이 가장 많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나이와 남성 호르몬 유전적 성향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나이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병은 나이 따라 전립선이 계속 커지면서 계속 병은 더 진행을 한다는 거죠.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은 진행할 수 있다. 소리 없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해서 나중에 갑자기 합병증이 나와가지고 그때서야 병원에 늦게 방문하게 되면 방광의 기능이 저하되고 조직이 변성돼가지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을 수가 있고 콩팥 기능까지도 떨어져 있다면
현대의학적으로 회복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충분히 치료를 해서 좋은 여건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에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이고 나이가 들면 뭐 당연한 거지 원인이 나이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 당연한데 그 증상을 무시하시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진단만 받으시면 돼요. 최적의 치료를 받으시면 생활이 편해진다. 삶의 질과 만족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명심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잘 안 오는 이유가 네네. 이게 가면 큰 병 아닐까? 또 네, 가면 맞습니다. 네. 바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자꾸 네. 미루게 되는 경우도 네.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진 오시는 분도 일부 계시겠죠.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두려워, 암이 걸리면 어쩔까? 이래서 이제 걱정하시고 이제 하시다가 이제 오신 분도 계신데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전립선 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은 뭐 전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절제술로 전립선 암 수술을 통해서 천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문제없이 케어가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전립선 암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완치되고 천수를 누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불안해하시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늘 전립선 비대증 네. 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점만 우선 딱 얘기하자면 네.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하면 아래쪽에 링크 클릭해서 국제 점수표 MBTI 같이 네, 우리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네. IPSS 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는 몇이야 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꼭 네. 말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네. 자기만의 스코어는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치료를 받고 나면은 이 증상이 확 줍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도나 심한 사람이 경한 쪽으로 쑥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의 집중도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증상 개선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편하게 가장 가까운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방문해 주시면 많은 부분이 아마 고민이 해결되실 거예요. 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To be continue. 대한민국이 의료가 최고 같아요. 우리가 최고입니다. 외국 분들이 정말로. 네. 한국에 오면 처음부터 배우는 게 빨리 이렇게 배우는데요. 정말 겸사겸사도 빨리 나오고요. 당일날 네. 먼저 말씀드린 30분 이내 네네. 결과 나오고 진단받고 처방 맞습니다. 또는 수술 네, 수술도 뭐 바로 가능하죠. 되니까 네. 정말 빨리의 1인 네. 스탠타피니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치료 시기가 늦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병원 오셔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검사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리고 빠른 또 처방도 되고 빠른 수술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 또는 저희 스탠타 비뇨기과 오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열심히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